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즉 DMZ 지역 초소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해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난 것으로도 알려져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국방부도 지금 북한이 예고한 4가지 군사 계획 실행,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초소에 경계병들이 추가로 투입된 게 좀 확인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소규모로 관측이 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뭐 군사 행동이냐 아니면 그 1단계 준비 태세에 관련된 행동이냐 말들이 지금 많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군사 행동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왜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느냐. 제가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라면 지금 전술적 도발을 통해서 인명 피해를 발생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사실 예고를 하고 차례대로 예. 순서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저희 병력 관측도 예고된 대로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는 이 점이 예. 사실 우리가 지난 도발들 김정일 시대라든가 김정일 초기와 굉장히 다르다는 면에서 예. 우리가 그런 점도 한번 맥락을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계속 북한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에서도 연락사무소 폭발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고했던 추가 조치들을 강행할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군사 도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4대 행동 계획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예고를 하는 군사 행동은 없죠. 예. 전쟁사에 있어서. 사실 도발 행동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 금강산의 연대급 병력 포병 예. 9분대를 들어간다고 했고요. 이것도 사실 기존의 2만 5천, 3만 5천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사실 예, 7분의 1 규모를 드리겠다고 예고를 한 것이죠. 예. 또 하나는 1단계 준비 태세, 그리고 하나는 비무장지대 병력 투입, 그리고 대북 전단을 예비군을 통해서 하는 걸 보장을 하겠다. 예. 저희 대북 전단 민간인이 한 거를 또 따라한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도발들을 같은 수위로 볼 수 있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인명피해를 발생한 아웅산 테러라든가 칼기 폭파 같은 수위의 도발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럼 중간 단계의 도발은 사실 핵실험이라든가 저희가 ICBM, 네. SLBM 도발이 아마 중간 단계 도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는 것은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SLBM이나 ICBM을 과연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쏠 것인가. 예. 그것을 저도 가장 가능성이 높고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고된 행동에 관해서는 저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추는 측면에서는 뭐 북한의 도발을 늘 준비를 하는 것인데 예고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뭐 주목은 하되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긴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ICBM 내지는 SLBM 뭐 요 부분이 최근에 그 심포조선소인가요? 그쪽에 이제 신형 잠수함을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나 시찰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인 것인데 예고가 되지 않은 행동 중에 만약 그것이 나온다면 그건 어떤 메시지라고 그럼 봐야 돼요? 만약에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그게 이제 전혀 협상의 판을 전혀 바꾸는 것이죠. 저희가 예, 예. SLBM을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의 킬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삼축 체계를 무력화하고 예. 미국의 본토를 아무 때나 가서 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근본적인 협상판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LBM으로 도발을 하는 것을 완성시킨다. 특히 미국 대선 전에 이것을 보여준다. 한다는 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협상의 판을 크게 키워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LBM 발사 여부라든가 예. ICBM까지 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되고요. 예. 당연히 예고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준비 태세를 약하게 하는 건 아니겠죠. 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고요. 지금 국방부나 청와대 여러 기관들에서는 비례성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 군사 파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론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당국은 일단 육해공 정찰 자산을 지금 총동원해서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우리의 대응 카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건 뭐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정상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어떤 해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맞는 비례성 혹은 2배, 3배 응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문제는 모든 사안이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개성공단의 병력을 자국 내에 진출을 시키겠다. 예. GP의 병력을 다시 들어가겠다. 이건 사실 인명 피해하고 직결되는 위협의 수준이라고 또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 군사 합의 파기에 준하는 여건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평소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국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어떤 안위를 해치는 걸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예. 사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고 실제 대북전단 단속을 했던 건 보수 정부에서 더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고요. 평소에 표현의 자유를 혹은 대북전단을 지지했던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하겠다는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고요. 강력한 경찰력으로 이런 것들을 제지를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화 창구도 예. 당연히 동시에 병행하는 게 중요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제 카운터 파트너인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제 올해 1월에 만난 이후 5달 만에 마주 앉은 건데 과연 한반도 위기를 가라앉힐 어떤 대책들, 해법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저희가 희망하는 건 대책을 찾았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상 뭐 쉽지 않죠. 지금 만남은 우리가 어떤 대북 제재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청하는 자리로 성격이 해석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은 흑인 사망 시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여력을 둘 필요도 없고 예. 북한은 어떤 이유에선지 트럼프를 끌어들이진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현재 어떤 만남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정도의 만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한미 워킹그룹,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이후에 아마도 최근이 가장 더 많이 이 워킹그룹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여권 일각에서는 뭐 한미 간섭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들도 주로 나왔습니다. 뭐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그 이후에 아마 더 많이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미 워킹그룹 이 얘기도 나올까요 혹시? 김여정 메시지를 여러 가지 막말을 걷어내고 보니 3가지 메시지가 남더라 이런 얘기들 지금 돌고 있는데요. 하나가 워킹그룹 중단하고 하나가 독자적인 남북관계, 하나가 이제 전단 조치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워킹그룹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워킹그룹은 한미 간의 공동의 어떤 대응을 하고 예.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대북제재 어떤 완화 조치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역할이 활용됐으면 좋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관계를 막는다는 측면이 더 부각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예. 면에 있어서 아마 워킹그룹의 어떤 존폐 여부보다는 워킹그룹이 실제 어떤 역할로 가야 될지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지 그리고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먼저 저질러 보고 보자 이런 부분들도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타진해보는 여러 가지 방면의 방안들이 지금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한미 워킹그룹의 바람직한 재점검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워킹그룹이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남북관계 협상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잖아요. 예. 사실 대북 제재를 남북관계를 미국 몰래 하는 걸 우리가 막아야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것들에 충실한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흑인 사망 시위 때문에 미국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당장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북미 관계 증진과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의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좀 과감한 행동도 필요할 경우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을 한 개만 더 드리면 지금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이제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를 통해서 이게 대북 강경 대응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상황이 워낙 어려우다 보니까 미국 측한테 좀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북 제재 완화 요청하겠지요. 저희가 이제 아마 좀 더 점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
통일부 장관이 이제 새로 선임이 여러분들이 이름이 오르고 있는데 예. 좀 대범한 정책들을 좀 추진할 수 있고 미국이 할 말은 해야 되는 분이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예. 워킹그룹의 원래 본질인 사실상 한국이 몰래 미국 몰래 북에 뭘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이걸 감시하기 위한 체제가 아니라 북미 관계 증진과 남북 관계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남북미 워킹그룹 뭐 이런 걸로 나중에 발전을 할 수는 있겠죠. 남북 예. 워킹그룹만 하는 네.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열어두되 예. 트럼프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조금 한두 달의 여유는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30초 남았는데 이 문제만 마지막으로 짧게 짚고 네. 끝내겠습니다. 그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향한 비난의 멘트를 쏟아냈는데요. 아무튼 존 볼턴은 회고록으로 이제 폭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 문제 때문에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책임 공방을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셨는지요? 볼튼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실 볼튼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 주장이겠습니다. 예. 네. 볼튼이 한 얘기 중에 흥미로운 게 이제 트럼프가 사진에 치중하고 예. 비핵화 내용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런 부분들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국내적인 어떤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건 당연한 걸로 보입니다. 예.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들은 실무선에서 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볼튼의 개인적인 성향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리비안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했던 네오콘의 상징이었습니다. 딕 체니라든가 럼스펠드랑 같은 분이셨단 말이죠. 예. 사실 트럼프가 그 볼튼을 영입하는 것조차도 파격이었던 거죠. 사실 결국은 트럼프가 가는 길과 볼튼이 추구했던 길이 결국은 협점을 찾지 못하고 트럼프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새로운 길로 끌어들여서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는데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볼튼과 트럼프의 싸움에 우리가 너무 흥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 예, 예.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제어하긴했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